아시다시피 모든 전자기기에서는 전자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용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입니다. 그 바뀌는 순간이 가장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내 몸을 전자기파 세탁기에 놓고 돌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희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래서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핸드폰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거리면 안전한지, 어느 정도 시간 이상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손에 쥐고 살다시피 하는 기계라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보신 후에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진 않겠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좋지는 않겠구나,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전자기기에서는 전자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파는 이런 전자기기 또는 방송통신 등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파는 비이온화 방사선파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이 전자파가 염색체의 염기 배열의 돌연변이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난자나 정자도 생식세포이다 보니 비이온화 전자파에 노출되면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전자파 노출이 인간의 생식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바지의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장시간 핸드폰을 넣고 다닐 경우 핸드폰이 남성의 성기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는 상황이 되어 정자 건강, 즉 정자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저명한 생식의학 전문의인 닥터 아가와레의 연구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사용은 정자수, 운동성, 생존력, 정상 형태학 등을 감소시켜 정액의 전반적인 질적인 면의 조화를 야기하며,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핸드폰을 앞주머니에 넣어두고 생활할 경우 미성숙 정자수가 늘어나고 정자의 DNA를 손상시켜 생식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핸드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고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고환을 차게 하라는 말을 예전부터 들었을 텐데요. 실제 고환은 우리 체온보다 0.5도 정도 낮게 유지되어야 정자를 잘 만들 수 있어서 위치도 체내에 있지 않고 음낭이라는 기관에 쌓여서 몸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환이 체온이나 체온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정자의 생산이나 질적인 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계정맥류라는 병이 있는데, 고환을 둘러싼 음낭의 정맥의 혈류가 정체하게 되면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고 난임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가 전자기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고환 간질세포는 열 손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에 의해 열이 발생해서 고환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쥐 실험에서 한 달 동안 특정한 세기의 핸드폰 방출 전자기파에 노출된 경우 정자를 만드는 세정관의 직경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반대 논문도 있어 아직은 결론이 정확하게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900MHz의 전자기파에 노출된 생쥐의 부고환 내에 있는 핵 유전체와 미토콘드리아에 심각한 데미지가 발생했다는 결과도 있었으며, 실제 정자는 세포질이 손상될 경우 그 내부의 DNA 데미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초기 유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이 핸드폰이 남성 난임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의 장기 사용, 가까운 위치 보관은 정자수, 운동성, 형태학적 비정상률 등 정액의 질적인 면의 모든 지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입니다. 당연히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난소의 과립막 세포의 기능, 난소 내 동남포의 개수, 내막 조직, 난자, 배아의 질 등에 있어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의하면 난자의 투명대가 얇아지고 고사된 부분들이 더 많아지며 정상적인 난포 발달에 지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임신에 있을 경우 태아 심장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태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남아 태아일 경우 아까 말한 고환 간질세포에 영향을 주고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감소시켜 태내에서도 악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특정 세기의 전자기파나 와이파이에 일정 기간 노출될 경우 팬의 태아 발육 부전이 일어나고 조산이나 유산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하며 태어나서도 행동 인지 장애 가능성이 올라가거나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임신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 연구를 보면 와이파이나 휴대폰 전자파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서 활성산소를 과잉 생산하게 하여 결국 산화적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란 우리 몸의 생체 산화 수준은 어느 일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전자파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세포막의 손상, DNA 돌연변이, 세포 고사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연구가 있는데요. 침샘에 있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신이 잘 안 되는데 휴대폰 기지국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이 효소가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뿐 아니라 기지국의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관하기 시술과 관련해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핸드폰의 전자기파에 노출된 생쥐 연구에서는 임신율, 포배기배아 생성률, 착상률 모두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2017년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최소한 1m 이상 간격을 두고 자는 것이 좋고 통화하지 않고 특히 자는 경우는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전원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람은 일반 시계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이어폰을 끼고 하는 것이 전자파 노출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쓸데없이 앱을 너무 많이 깔아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앱을 줄이고 불필요한 앱은 지우거나 비활성화 시켜놓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용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안에서입니다. 좁은 공간, 기지국과 중계기가 수시로 바뀌면서 내 핸드폰이 송수신이 끊기지 않기 위해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게 됩니다. 만약 A 중계기에서 200m를 차로 운전하면서 B 중계기로 바뀐다면 그 바뀌는 순간이 가장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내 몸을 전자기파 세탁기에 놓고 돌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한 수신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송수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기의 전자기파 방출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 등의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것도 삼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은 하단 부위를 잡고 통화하셔야 합니다. 위쪽에는 전화의 송수신 기기가 있는 곳으로 위쪽을 잡을 경우 신호가 약해져서 핸드폰은 더 강한 전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랜선을 깔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전자기파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핸드폰 사용과 임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저것 다 지키고 조심하며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